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국방부가 청와대에다가 어떤 보고를 했느냐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럼 뭐냐? 진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보고하도록 시킨 것인지 이거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 국방부는 청와대에 계속 얘기를 해줘요. 보고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실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오전 11시쯤에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요. 방사포라고. 예. 근데 정말 재밌는 지점은 이미 오전 8시 그 이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11시에 했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게 말한 것인지 또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미국이 바보가 아닌데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한 편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 편이 아닌 거예요. 우방은 미국인데 우리 편을 안 들고 북한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같이 가고 우리는 완전히 따로 놀고 너네는 북한하고 같이 가라. 이런 지금 처지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께서 말로 저처럼 표현은 못하지만 예.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단호한 시그널을 보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잊으셨겠지만 천안함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때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이 뻔한 걸 우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그 외부 내부의 진상조사팀이 만들어져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는 말을 안 했어요. 북한의 소행인지 뭔지를 아직 모른다고 하면서 사실 내부적으로는 다 북한의 소행이라고 했지만 정부는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적으로든 뭐 하든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뻔한 걸 본인들은 막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팀이 와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도 계속 여론을 움직이면서 북한의 소행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뻔한 걸 지금까지 우겨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점에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내 사전에 전쟁은 없다.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으로 압박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발언으로 미국에서 생각하게 되냐면요. 지난번에 문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군에 지시했어요. 이 미사일 때문에. 그랬더니 공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폭탄 하나를 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군에서는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터뜨렸어요. 그러니 북한에서 볼 때는 지금 핵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장난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시점에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응징 근데 공군은 그런 일을 했고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통일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는데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초점을 맞춰서 남북 경협 기반 조선 예산을 올해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1,091억 원을 늘려요. 그다음 이산 가족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4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늘려요. 그러면 이게 말이 맞냐고요. 한쪽에서 무슨 응징하라고 그러면서 이쪽에는 돈 퍼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이 바보냐고요. 미국이 이거 다 보고 있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보세요. 노영민 의원은 누구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지난번에 그 카드 결제기를 본인의 사무실에 국회의원 사무실에 놓고 자기 책을 거의 뭐 강제로 팔았다 이래가지고 공천도 못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갖다가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중국 대사로 지금 임명한 거 아니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북한하고 대화할 지금 순간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미국하고 대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왜 코리아 패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빅터 차 주한 미국 대사 내정자
그러니까 한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난 25년간 전개한 미 행정부 압력과 대화라는 북한의 해법 포트폴리오는 효과적이지 않았다. 다른 선택은 없다. 사드부터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하고 지금 대화 못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미국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한국 사람을 지금 미국 대사로 보내야 될 판이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인사로 망하겠다.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사, 그걸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미 대사는 저도 좀 우려가 됩니다. 성김 대사에 비해서 빅터 차 두 분 다 한국계지만은 훨씬 더 터프한 사람이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고 뭐 같은 핏줄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 같아요. 일을 못해요. 그럼요. 매일 그 주식 그걸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안 해봐가지고 모르지만 정상적이라면 일을 못하는 거죠. 이런 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주식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자기의 생활을 가져왔던 분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전화가 오면 못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이 이유정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유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맞아요. 나는 정의, 너는 적폐. 이게 딱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신기하게도 이분이 평소에 얘기했던 거를 지금 청문회나 이렇게 보면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일했다. 약자를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변호사로 있을 때 어떤 활동한 내용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나 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들이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의미로 좀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번에 딱 보면 이겁니다.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크고 있어요. 근데 아직 상장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나 쌌겠어요. 그렇죠? 이때 내부 정보를 누군가 줘요. 빨리 사라고. 그래서 이분은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점점점 성장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요. 다 아실 거예요. 그 백수호, 중국산 이 파동이 나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어질 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거를 누구하고 의논을 하겠습니까? 평소에 잘 친했던 그 법무법인하고 얘기를 하겠죠. 변호사들하고. 그래서 얘기를 해서 결국 수임을 누가 하냐? 이 사건의 변호를. 바로 이유정 변호사가 속해 있는 그 로펌이 이 사건을 수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임하기 전에 이유정 변호사는 팔아요. 가장 고가에 있을 때 판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죠.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폭락해요. 그럼 폭락 전에 완전히 높을 때 이걸 다 팔아서 이분은 엄청난 수익을 주식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내부 정보로 인해서 매입하고 내부 정보를 가지고 팔아요. 왜 또 그렇게 의심을 하냐면 바로 이 회사의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 흘려가지고 내지는 내부 정보 때문에 그 금융감독 쪽에 그 조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문회를 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지금 가려야 되는 그 청문회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잠시. 드디어 이제 정미경 의원님이 발언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니, 일단 지금 우리 윤태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제가 하면 우리 실장님은 늘 문재인 대통령 편이시군요. 왜냐하면 편들어주고 아니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게 지금 그냥 이제 이렇게 지역을 다니고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면 뭐라 그러시냐면 알았대. 바른정당이 말하는 거 알았대.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만하고 합쳐라 이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바른정당을 가장 사랑해요.
바른정당이 있어야지 약한 야당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본인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무슨 일을 해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다 고고고 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계속 이겨내야 된다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겨내라는 게 바른정당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바른정당이요 제발 버텨다오. 뭐 이러니까 지금 진심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그런 거 아시면서. 일단 그렇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자꾸 저한테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하라 하시니. 아니, 저희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안 해도 돼요? 예,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정치적인 건 빼고 그건 여기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법률적인 것만 좀 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사람들의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지금 뭐 다 수사하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어렴풋한 얘기들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핵심이 이거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사귀어왔던 지인이었다면 사실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단기간이고 선거 전에 만나서 이런 단기간 속에서 뭔가 주고받았다는 건 사실은 이 시그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